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정부가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자치단체마다 추석 닷새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 지난 주말 동해안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는 객실마다 투숙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일에도 객실 예약이 늘면서 로비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객의 체온을 일일이 재는 등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호텔 전체를 방역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그 입차 차량은 탑승객 전부를 포함해서 온도 측정을 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축캉스로 인해 동해안 대형 리조트는 대부분 만실이고 주요 호텔의 예약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마다 높은 예약률이 예상되면서 동해안 주요 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복절 연휴에는 확진자들이 동해안 관광지를 다녀가 각 시군은 접촉자 파악과 방역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호텔 직원과 택시기사가 2차 감염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문자 오는 것도 강릉 시민보다는 다 관광객들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막 많이들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 많이 되죠. 동해안 각 시군은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한글날 연휴인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신 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관광지, 위생업소 이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통해서 지난 5월 초와 8월 중순 연휴 기간 관광객들로 인한 방역 비상사태를 겪은 동해안 지자체는 이번 추석 연휴를 지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사과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남한 최북단 접경 지역인 양구에서도 사과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재배 면적이 적고 차별화된 사과 품종이 없는 것이 그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사과 재배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구군. 추석을 앞두고 조생적인 홍로는 수확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부산은 가을볕을 받으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양구군 사과 재배 면적은 193헥타르. 긴 장마와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190여 농가가 사과 3,500여 톤을 생산해 지난해보다 500톤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구 지역 사과 매출도 시장 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150억 원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맛과 품질,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는 재배 면적이나 재배 기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1년 12단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과를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돼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서도 마을 단위나 출하 시기별로 20, 30농가를 모아 선별 작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선별기를 지금 한 3, 40대가 필요할 정도고 그러면은 APC를 이용해야 되는데 농민이 지금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양구군은 사과 재배를 통한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과 재배 특성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사과 뉴딜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금 도전 중에 있고 양구 사과가 꾸준한 재배기술 향상과 자체 품종 개발, 영농 비용 절감을 이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사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지난 4월 교육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죠. 이 아파트 입주 추이를 봐서 설립 시기를 재조정하라는 건데요. 학교 설립에 보수적인 교육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기업고등학교를 별도의 학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서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은 현재 300여 명. 가장 가까운 일반고가 44분 걸리고 나머지는 50분 이상, 그중 절반 이상은 버스도 갈아타야 합니다. 이렇게 원거리 통학을 하는 고등학생은 3년 뒤면 673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교육부는 2023년이던 기업도시 고등학교 개교 시기를 조정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평준화 추천 방식으로는 기업도시에서 원주 도심으로 또는 그 반대로 통학하는 불편을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갇힌 기업고등학교를 별도의 학군으로 지정해 설립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학 불편은 해소되지만 반대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지정면 내 중학교 졸업자만 진학이 가능해 도심 중학교 졸업자는 입학할 수 없고 반대로 도심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도 없습니다. 못 가게 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선택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는 기업도시 주민을 상대로 별도 학군 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충주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기존 학교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신규 학교 설립을 승인받은 것처럼 기존 구도심 학교의 개축 대신 신설 대체 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처럼 국가 정책 사업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선 학교 설립 특례를 제정하는 것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내년 4월 교육부의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심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내일부터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들은 강원 지역 인재 전형을 마련하고 우수한 지역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화길 기자입니다. 수시 모집을 앞두고 강원도 내 대학들의 지역 인재 전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말 그대로 강원도 고교에 입학해 졸업하는 학생만을 뽑습니다. 강원도 출신끼리 경쟁하는 거라 전형 조건이 조금 수월합니다. 강원대는 수시 모집 인원의 24%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올해 신설된 의예과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5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춘 것이 눈에 띕니다. 일반 전형은 영어를 제외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지만 지역 인재는 6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15명을 뽑는 한림대와 14명을 뽑는 가톨릭 관동대 의예과는 여전히 일반 전형과 똑같이 3개 등급 합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강원 교육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60명에서 72명으로 늘렸습니다. 1단계 선발 인원을 3배수로 확대했고 면접 방식을 현장 면접에서 영상 면접으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대학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데 교과 전형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고교 3년 전체 학생 성장 과정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성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 한림대 등 6개 대학이 교과 전형, 강릉 원주대와 연세대, 춘천 교대만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원도 수험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원대와 춘천교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없앴습니다.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대학들은 학과마다 교과 내신 반영 비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잘 나온 교과들을 잘 선택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인재 전형이 지역 인재 배려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들이 전형 방법을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2월 3일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강원도의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307명이 감소한 12,34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9,787명으로 1,469명이 감소했지만 졸업생은 2,194명으로 77명이 증가했고 검정고시 지원자도 366명으로 85명이 증가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생명과학 원,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아랍어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을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의 명절 휴가비는 정규직 교직원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급식비와 맞춤형 복지비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성실한 교섭에 임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파업 투쟁에 나선다며 현재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공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모은 급여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유정배 사장과 임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모은 급여 30%와 850여 명의 직원들이 반납한 성과급 등 모두 5,100여만 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는 석탄공사를 비롯해 광해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했습니다. 횡성군이 한우 사업이 발달한 우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천 농촌다움 복지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우천면 우항리 일대에 쇠목 문화삼터와 생퇴쉼터, 역사복원터 등의 주제로 쇠목 문화장터와 성황단 경관, 그리고 한우 위령료 등을 복원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며 쇠목 문화 복원을 통해 농촌 전통 문화를 계승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연산 양양 송이 공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은 올해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송이 생육이 부진함에 따라 작년보다 8일가량 늦은 24일부터 자연산 송이 수매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첫 수매에서는 1등급 양양 송이 1kg에 82만 8,800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은 오늘부터 송이 공판을 시작하고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산림조합은 송이 물량이 적어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의 대통령배 고교 야구 우승의 주역인 투수 김진욱 선수가 프로야구 롯데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KBO 2021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에서 롯데는 1라운드 1순위로 강릉고등학교 투수 김진욱을 지명했습니다. 김진욱은 지난해 고교 최동원상을 받았고 올해에는 강릉고의 전국대회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강릉고 포수 김선우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천 지역 골프장에서 경기 지역의 공무원 1명이 포함된 일행 2명이 여성 캐디 2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직급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들 일행 4명 모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와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진학 지도를 위해 11종의 전문화 자료를 제작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자료집에는 고른기회 전형, 교육대학, 군사학과, 어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 계열 등이 전형별, 계열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또 2021 전형 방법과 제출 서류 발급 방법, 면접과 기출문제, 그리고 시사 이슈 등도 수록했습니다. 특히 모든 책자 파일은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고교 대학 연계에 PDF 파일로 탑재돼 열람이 가능합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유망한 청년 마케터를 양성하는 모카 루카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루키스 10명, 중소상공인 10팀으로 루키스는 온라인 판매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중소상공인은 도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면서 온라인 판매처가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